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여수 세계 박람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식과 영산강을 따라 백리 명품길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수 세계 박람회법 개정안이 1년 6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여수 박람회법은 박람회장의 사후 활용의 주체를 여수 세계 박람회재단에서 여수 광양 항만공사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6개월 뒤 본격 시행됩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해수부와 기재부는 박람회장의 구체적인 인수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박람회장 선투자금 3,700억 원에 대한 상환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항만공사가 중심이 돼 박람회장의 사후 활용 계획도 다시 수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는 증인들이 참여하는 여수 세계 박람회 사후 활용 위원회도 구성 운영됩니다. 항만공사가 중심이 돼서 이 박람회장의 사후 활용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럼 전문가 용역을 실시해야 되거든요. 이 용역에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전문가들에게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잘 그림을 그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지부진했던 박람회장 개발을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기대감이 크지만 과제도 없지 않습니다. 일단 분열된 지역 민심을 수습하는 것입니다. 지역 내에서는 그동안 여수시가 박람회장의 개발 주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일단 인수 주체가 정해졌으니까 그 인수 주체로 하여금 우리가 무슨 일을 시킬 것인지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에 집중을 해서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의 사후 활용은 지역 내 숱한 논란을 거듭한 끝에 1년 6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어렵게 넘어 새로운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이 남해안권의 해양관광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제는 지역사회가 함께 머리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목포시가 교육도시 재건을 선언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선 8기 목포시가 추진 중인 조직 개편의 무게 중심은 인구와 교육 분야를 향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목포시의 인구는 21만 6,909명. 지난해 22만 명 선이 무너지며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학 오룡지구 신규 아파트 등을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꼽던 목포시가 청년 인구과를 신설해 난국을 돌파할 계획입니다. 또 교육과 체육을 묶었던 조직을 분리해 교육을 전담하는 인재 육성과가 신설됩니다. 과거 민선 5기까지 목포시는 교육발전 지원 5개년 계획을 적극 추진하는 등 호남 제1의 교육도시를 표방했었지만 이후 교육부서가 체육부서와 통합되며 역량이 반감됐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인구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적인 기반뿐만 아니라 또 교육적인 기반까지 해가지고 인구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또 임시기구로 꾸렸던 서남권 통합성장 추진단은 큰목포 기획단으로 이름을 바꿔 부시장 직속기구로 의대 유치와 무한반도 통합 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사회적 경제와 방역정책, 중대재해를 전담하는 부서 신설도 추진됩니다. 목포시는 입법 예고와 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초 조직 개편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지역 치안에 큰 역할을 한 이들에게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장 명의의 표창장이 수여됩니다. 섬지역 CCTV 설치와 등하굣길 교통안전에 힘쓴 경찰관과 시민들이 주인공입니다. 저희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노인과 섬에 대한 치안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등의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공이 크신 분들께 지난해 5월 출범한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홀로 사는 노인 전수조사를 통해 위기 어르신을 발굴하거나 노인과 마을 주민 교통 보호 구간을 확대하는 등 치안 인프라 구축에 힘써왔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법적 근거 마련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근 도내 21개 경찰서에서 열린 자치경찰과 시군 공무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참가자들은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자치경찰 사무 지원조례 제정을 꼽았습니다. 재정적인 지원, 또 재정 이외의 다른 협업, 기관 간의 협업이 훨씬 실무 협의를 통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치안 만족도 수준이 대폭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자치경찰 사무 지원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목포시와 강진군, 완도군 3곳뿐입니다. 교통 분야라든지 노인 문제, 여성 분야 등에 대해서 경찰서 따로 시청 따로 해왔는데요. 협의해서 조사 나간다든지 해서 훨씬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치경찰 사무 지원조례는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지역 치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안에 나머지 19개 시군에서도 지원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지난해 광양시에 접수된 혼인신고는 564건. 올해도 지금까지 478쌍의 부부가 신고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결혼식은 대부분 순천과 여수 등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10곳에 달했던 예식장들이 경영난 등으로 문을 닫으면서 영업을 하는 곳이 한두 곳에 불과한 데다 이마저도 젊은 층이 선호하는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관내 예식장에서 열린 결혼식도 10여 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한 1년에 약 한 70건에서 100건까지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특수 조명이 있으면서 그런 그 시스템이 좋은 쪽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 때문에 지자체가 직접 나서 공공 예식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해 씨의 경우 2년 전 공공시설 일부를 예식장으로 리모델링해 신랑 신부와 하객들이 다른 지역까지 이동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이용료도 일반 예식장의 3분의 1 수준으로 책정해 신혼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고 있습니다. 또 문화회관을 포함한 다양한 공공시설을 결혼식장으로 활용하거나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는 신랑 신부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고용 창출 등 부수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지자체도 적지 않습니다. 공공시설을 무료로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무료 개방하는 부분도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고 인센티브를 지원해가지고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청년 인구 비율이 26.5%로 도내에서 가장 높지만 결혼식을 치를 시설조차 부족한 현실은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란 수식어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난 19일 오후 순천만에서 올해 첫 흑두루미 601마리가 관찰됐습니다. 흑두루미 개체수 조사 이후 600마리가 넘는 큰 무리가 날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시간 이동해온 흑두루미들은 갯벌에 내려앉아 깃털을 다듬고 휴식을 취하며 먹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순천시와 인근 주민들은 차량 불빛 차단용 울타리를 설치하고 추수를 서두르는 등 본격적인 철새 지킴이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집단 도래 소식에 반가워하면서도 지금 빨리 이제 철새 지킴이 활동으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연기념물 228호인 흑두루미는 순천만을 대표하는 깃대종으로 전 세계에 17,800마리가 있는데 이 중 40%가 순천만을 해마다 찾고 있습니다. 1999년 80마리의 월동이 확인된 이후 지난 겨울 3,470마리까지 해마다 꾸준히 월동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큰고니와 황새, 저어새, 독수리 등 국제적인 보호종도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순천만 습지의 흑두루미 서식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게 순천시의 설명입니다. 순천시는 올해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순천만 흑두루미 서식지 관리 방안 용역에 나섭니다. 좀 더 정밀하게 흑두루미 위치 추적을 통해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행동 패턴을 연구하고 그리고 복원이 시급한 곳. 순천만 갯벌에서 국가 정원까지 현재의 생태 수도 순천을 가능하게 했던 상징적인 매개체 흑두루미가 순천만에 더 아늑한 보금자리를 틀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강과 바다 사이에 댐을 쌓기 전까지는 나주 영산포까지 풍선과 나룻배가 오갔던 영산강.
그 뱃길을 따라 강변도로가 시원하게 뚫렸습니다. 수려한 경치에 절정에 달한 가을 꽃길까지 국내를 대표하는 명품 드라이브 코스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참 공기도 좋고 주변 환경도 참 어떻게 보면 깨끗하고 좋습니다. 지난 2011년 착공한 영산강 강변도로는 무안 남악에서 나주 영산포까지 총 연장 51.88km, 현재 영산포에서 무안 일로읍까지 38km가 개통됐습니다. 남악 오령까지 나머지 구간은 올 연말까지 설계를 끝내고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영산강 강변도로가 완공되면 나주 영암과도 연결돼 남악 신도시의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도 크게 나아질 전망입니다. 강변도로의 전 구간이 개통되면 스포츠, 관광, 레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남악 신도시 교통 체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가를 따라 자동차 도로와 자전거 도로가 공존하는 것은 국내외에서 보기 드문 사례로 꼽힙니다. 추억 속으로 사라졌던 영산강 뱃길, 세계에 내놔도 손색 없는 명품 백리길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